2년 양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제수도 객관식 18문제, 주관식 5문제로 23문제죠. 꽤 양도 많고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보면은 자, 2x 하고 나서 나머지 다 넘기면 여기가 3b 플러스 a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a가 넘으면 플러스 2a가 될 거고 플러스 2b가 넘으면 마이너스 2b가 되죠. 그래서 3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3a니까 9x의 제곱 빼기 3x 4, 3, 12 이렇게 쓸 거고 b가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2니까 자, 정리를 하면 10x의 제곱 플러스 10이 되나요? 그럼 x는 5x의 제곱 플러스 5죠. 자,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으로 가면 자,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4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k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몫이 근데 1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가 될 거고 여기를 a가 저기 문자가 있으니까 얘를 b 정도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죠. 자, 얘를 지저분하니까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자, 넘어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x의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ax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될까요? 자, 잠깐만요. 여기가 4x였죠. 그러면은 플러스 4 빼기 ax가 되겠죠. 그리고 1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k x 플러스 b 이렇게 썼을 때 이제 계수를 하나씩 비교합시다. 제일 먼저 선생님은 상수항이 그냥 보여요. 상수항 전에 좀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 상수항부터 볼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kb가 되죠. 자, 그리고 x의 제곱의 개수가 보이네요. x의 세제곱의 개수도 보이고 x의 세제곱의 개수부터 관찰합시다. 얘는 2가 되죠. 우변의 x의 세제곱이 얘랑 곱하고 그럼 b가 될 거고요. 얘랑 곱하면 1이죠. 그래서 b가 1이네요. 자, b가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k도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k가 1이 되면 x의 개수가 지금 뭐죠? 4 빼기 a죠. 자, x의 개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k가 되나요?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는 5가 되나요? 자, 그래서 a는 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뭐 전기에서 따로 정리를 해도 될 텐데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고 빼기 4배의 x의 세제곱 y 세제곱은 x 플러스 y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죠? 여기가 x세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로 묶어냅시다. 묶어내면은 여기는 x 플러스 y가 될 거고요. 여기는 x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y 그리고 마이너스 4x의 4y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만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게 0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6xy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3 양변을 약분을 해버려도 되죠. 그럼 여기에 x의 제곱 빼기 2xy 플러스 y 제곱 하면서 좀 심플해지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 x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가 0이거나 x 빼기 y가 0이거나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둘 중에 이게 또는이죠. 둘 중에 어떤 거가 되더라도 x의 제곱 빼기 y 제곱은 빵이 되죠. 물어보는 게 2배의 x의 제곱 빼기 y 제곱 플러스 4였죠. 그러면 4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실 1, 2, 3, 4번 하면 대단히 눈으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를 줘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좀 시간을 좀 소요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시간 안에 50분 안에 풀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안 나와요. 자, 4번 보면은 자,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x 플러스 3을 a로 좀 치환해 놓고 얘를 정리하면 a 세제곱
6a 제곱 플러스 12a 빼기 8. 좀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a 빼기 2의 세제곱이죠. 근데 a가 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었던 거예요. 자, 얘를 정리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3x 플러스 1이죠. 얘를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를 구하래요. 그럼 구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연속조립제법으로 풀 수도 있고요. 연속조립제법. 아니면 어떤 스킬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그냥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 할까요?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를 x 빼기 2로 좀 쪼개서 생각하는 것도 괜찮죠. x 빼기 2 하면 여기는 뭐가 되죠? 3이 남죠. 이게 세제곱이면 내가 요거를 a라고 한번 해볼까? a, 여기는 b.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내가 a 제곱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요만큼 a 제곱으로 나눠서 떨어졌죠. 어떻게? a 제곱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3b가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3, a가 x 빼기 2였고요. b 제곱은 9가 되고요. 여기는 27이 되죠. 그럼 이게 나머지였는데 rx가 27, x 빼기 2, 그 다음에 또 27이에요. 묶어볼까요? 27 하면 x 빼기 2 플러스 1이니까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R3을 구하면 27에다가 3 빼기 1, 2를 곱하나요? 그럼 54가 되나요?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뭐 제곱으로 나누려니까 연속조립벽이 풀어놓고 두 번 나눠도 되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5번 정도면 거저먹는 문제여야 될 텐데 여기도 또 까다로워요. 자, 일단은 내가 어떤 수를 x로 잡을까 좀 고민을 하는데요. 자, 2022 정도를 x로 잡을까요? 얘를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2020은 x 빼기 2라고 할 수 있죠. 얘는 x가 되고 얘는 x 플러스 2라고 잡았을 때 얘가 2021은 x 빼기 1이죠. 그리고 2023은 x 플러스 1이겠죠.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몫을 a라고 나머지를 b라고 하는데 이 b가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죠. 얘는 x 플러스 1차식이 될 거고 얘는 bx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자, 그래서 a, b, c를 결정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x의 신 요거 0을 만들기 위해서 2를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하면 좌변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죠. 2를 대입은 빵이고 여기는 b 플러스 2예요. 그래서 b 플러스 2는 마3이다. 이런 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는 마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3이 될 건데 이게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네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3이 되겠죠. 그럼 두 식을 더하면 이 c가 빵이어서 c는 빵이고요. 자, c가 빵이면 b는 마이너스 3인가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3x라 쓰면 이걸 나머지라고 할 수 있나요? 자, 그리고 a도 일단 구합시다. a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죠. x 대신 0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좌변은 0이죠. 우변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a가 될 거고 또 0이에요. 그러면 a도 0인가요? 이렇게 되면 뒤에도 지금 이게 x 대신 a인가요? 그러면 a도 0이 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0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x-2 x, x 플러스 2, 그리고 나서 x 빼기 1, x 플러스 1, 여기가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합시다.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나머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항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가 있는데 이 수를 다항식으로 바꿔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수의 세계, 자연수의 세계에서 나머지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쵸? 나누는 수가 이 수인데 지금 현재 이게 음수잖아요. 그러면 양수로 만들려면 몫을 하나 줄여줄 거고요. 그럼 얘를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한다. 이렇게 써도 x잖아요. 그러면
얘를 분배한다고 하면 얘랑 얘랑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죠? x 빼기 1, x 플러스 1, 이 x 빼기 1이 이게 몫이 될 거고요. 이 1하고 이거 전개하면 x 빼기 1, x 플러스 1 빼기 3x. 이게 나머지가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양수가 될 수 있죠. 나머지가 좀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빼기 3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하고 b를 제대로 만들었죠. 어떤 게 a예요? 몫이 이게 a고 이게 b죠. 자, 근데 문제가 b를 a로 나누면이라고 했어요. 자, b를 a로 나눈 몫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x의 제곱 빼기 3x 빼기를 x-1로 나누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몫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여기다 일단 2를 집어넣어 봅시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x 빼기 1로 나누면 x 하면 x의 제곱 빼기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니까 마3이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x 빼기 2 이렇고 여기가 나머지가 마3이 됐어요. 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나머지가 음수예요. 나머지는 항상 0과 나누는 수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이게 몫인데 이 몫에서 하나를 줄여주고 하나를 이 나머지 쪽에다 갖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1 여기가 x-3이 될 거고 여기가 x-3. 자, 얘랑 얘랑 분배하면 x 빼기 1에서 빼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새로운 몫이 될 거고요. 이게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몫은 뭐냐 그랬으니까 몫이 뭐죠? 자, x가 뭐였죠? 2022였죠. 2022에서 3을 빼서 2019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뭐가 되죠? 나머지는 2022에서 4를 빼서 2000 얼마죠? 18이 되나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몫은 2019. 조금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수를 좀 큰 수를 막 복잡하게 돼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수를 다항식으로 변환해서 풀었죠. 일반적으로 1차원적으로 풀렸는데 얘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걸로 연습하면 충분히 어려운 것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6번. px가 x의 5제곱 빼기 플러스 ax 플러스 b인데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남은 나머지가 1이다. pn이 b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자, 일단은 x의 5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일단 한번 이거 그대로 1인데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제곱으로 나눌 때 선생님이 연속조립제법을 써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연속조립제법 한번 해봅시다. x의 5제곱 4, 3, 2 1차항이 a고 상수항이 b죠. 자, x 빼기 1에 1로 나누면 이게 1, 1, 1, 1,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여기가 나머지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1인데 요게 일단 1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한 번 더 나눠요. 1, 1, 2, 2, 3, 3, 4, 4 이러면 여기가 a 플러스 5가 되죠. 이거는 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5가 되면 b는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b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px가 어떻게 되느냐? x의 5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가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죠? pn은 n의 5제곱 빼기 5n 플러스 5죠. 이게 b는 뭐가 되죠? b가 5죠. 이것이 5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지금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5의 배수죠. 여기 5로 묶어지니까 5의 배수. 그럼 당연히 여기도 5의 배수가 돼야지 전체가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n제곱이 5의 배수가 되려면 n은 당연히 5의 배수죠.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n 중에서 5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20개가 있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7번은 조금 어느 정도 좀 쉬워요. 자, 지금 보면 이거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다. 그러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이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2 빼기 a가 음수예요. 그러면 a는 2보다 클 거고요. b 빼기 1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b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절대값 1 빼기 a 플러스 절대값이 자, 루트 나오면 이거 절대값으로 쓰는 거 알죠? a가 2보다 크니까 이게 음수니까 a 빼기 1이 될 거고요. b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죠. 그럼 b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1을 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봅시다. 자, 이게 중근을 가질 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판별식 d가 0인데 이거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k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은 0인데요.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2m 빼기 1k가 될 거고요. 여기가 m제곱 플러스 n이 0이 되니까 일단 얘도 0이고 얘도 0이죠. 그럼 m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n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까요? 자, 그래서 m 플러스 n은 어떻게 되죠? 4분의 1이 될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9번은 복소수 문제인데 간단하게 우리가 규칙성을 통해서 그냥 차분하게 세면 되죠. 자, 일단은 1 플러스 i는 그냥 두고 뒤에 있는 얘를 잘 생각을 합시다. 근데 i는 항상 4개 단위로 순환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1 더하기 2i 3i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라 하고요. 그 다음 4i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니 4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좀 여기다 써놓고 볼까요? 그 다음에 4개는 어떻게 돼요? 5i의 4제곱 6i의 5제곱 7i의 뭐가 되죠? 7i의 여기 자리가 조금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5i의 4제곱 6i의 5제곱 7i의 6제곱 8i의 7제곱이죠. 이거를 또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1이니까 5가 되죠. 얘는 그냥 6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마이너스 8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4개를 묶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되나요? 자, 그러니까 4개씩 묶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00까지 딱 했을 때 4개씩 묶었을 때 25묶음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25묶음이 되고 그 다음 100일 i의 100제곱인데 i의 100제곱이 얼마죠?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00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i에다가 100일이 더해지니까 51 빼기 50i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i에다가 51 빼기 50i를 곱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일단 차분하게 전개합시다. 5분의 1 아니 51 더하기 51i.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50i. 자, 얘 곱하면 마이너스 50 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나요? 그러면 101 플러스 i가 되나요? 101 플러스 i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알파가 있어요. 알파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알파의 제곱은 4분의 자주 나오는 이 복소수라서 좀 보면은 외워도 져요. 4분의 이 제곱하면은 3 빼기
일단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로 나누면은 여기가 1 빼기 루트 3i. 베타랑 똑같네요. 알파의 제곱이 베타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파의 제곱이 베타랑 똑같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베타라는 놈이 2분의 1 빼기 루트 3i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닌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2베타 빼기 1은 마이너스 루트 3i에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이고 우변이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될 거고 4로 나누면 베타의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1은요.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요. 요거의 한 허근이 베타인 거죠. 허근. 이거의 한 허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6제곱이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알파하고 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알파가 2분의 루트 3 빼기 i. 자, 요놈에다가 2분의 1 빼기 루트 3i 이렇게 곱했어요. 분모가 4가 되겠죠? 자, 전개하면 루트 3이 되고요. 마이너스 이게 3i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니까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i가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만 정리해 봅시다. 알파의 제곱이 베타였어요. 그럼 베타가 알파 제곱인 거죠.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베타의 세제곱, 알파의 제곱이 베타였으니까 알파의 6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정리가 다 되네요. 그럼 알파의 12제곱, 이게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면 얘를 알파의 m제곱, 베타의 n제곱이라 했는데 베타가 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m제곱, 알파의 2n제곱, 그럼 알파의 m 플러스 2n제곱, 이게 i가 되는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i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i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i가 될 수 있을까요? 알파의 6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알파의 6제곱에다가 알파의 세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그냥 i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알파의 9제곱이 i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2n이 9가 되면 된다는 얘기죠. 9. 자, 근데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될 수 있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2단위로 순환하죠. 그냥 9가 아니라 12 곱하기 자연수 플러스 9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주 심플해지네요. 자, m도 50, 0과 그러니까 1보다 크 났고 50보다 작게 나왔죠. n도 1과 50 사이에요. 그러면 n 플러스 2n은 자, 2n이면 여기 2n 하면 여기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돼 100이 되니까 15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여기는 3보다 커놨고. 그럼 이거의 최대값 중에서 12의 배수 더하기 9가 되는 수를 찾으면 될까요? 12 곱하기 11을 하면 얼마가 되죠? 144가 되죠. 여기다 9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50이 넘어가죠. 153이 되나요? 여기서 9 정도 하나 정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2 곱하기 11 플러스 9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11이라고 해놓고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가 12고 여기 132가 되죠. 132에다 9를 더해서 141입니다. 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보고 1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참수는 x축과 만나지 않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m이 0이라고 하면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판별식 4분의 d가
1 빼기 m이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m은 1보다 크겠네요, 일단. 자,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m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만난대요. 그럼 실근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게 실근을 가지니까 4분의 d가 4 빼기 m 플러스 2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m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m은 1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2부터 6까지 5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A, B가 5이고 BC가 7인데 AP의 길이가 같아요. 이거 X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여기는 5 빼기 X죠. 그리고 여기가 X가 되니까 여기는 7 빼기 X인가요? 근데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죠? 그쵸?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5 빼기 X가 되니까 이게 X가 되고. 자, 이런 관계가 되니까 PQRX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사각형 PQRS는 전체 넓이가 57에 35에서 뭐죠? 동글뱅이 2개하고 X 2개를 빼주면 될까요? 자, 근데 이거는 결국 이거 2개 합치면 가로의 길이가 7 빼기 X, 세로의 길이가 7, X인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요놈만 계산하면 x 곱하기 7 빼기 x가 되고, 자, 요놈 두 개도 x 곱하기 5 빼기 x죠. 자, 이게 이 PQRS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2차, 이거 2차 함수죠. 2차 함수.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5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자, 얘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될 거고 7x, 5x, 12x죠. 그럼 이게 언제 최대값을 갖죠? 축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3일 때 최대값이 될 것 같아요.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9, 36, 그래서 18이 되나요? 이게 최대값이 18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뭐가 되죠? 35에서 이 18을 빼서 17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한번 봅시다. 자, y절편이 되게 문제가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y절편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L이란 직선의 기울기를 그냥 L이라고 쓰면 y는 L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나요? 얘는 y는 기울기를 m이라면 m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5랑 lx 플러스 2랑 맞나?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lx 플러스 3이죠. 요놈의 두 근이 자, A하고 B에서 만나는데 잠깐만. B의 좌표가 7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A의 좌표는 모르죠. A의 좌표를 알파라고 할까요? B의 좌표를 7이라 할까요? 이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이죠. 이거 두 개 곱하면 3이 돼야 되죠. 알파는 그러면 7분의 3? 즉 이게 이 알파라는 것은 A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5랑 mx 플러스 2랑 맞나? 얘를 전개하면 넘기면 4 플러스 mx 플러스 3이죠. 자, 근데 요놈의 두 근은 지금 이 C하고 D잖아요. 만나는 게 C하고 D. 근데 C점의 x좌표가 8분의 9래요. D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할까요? 요놈 두 개 곱하면 이거 3이죠.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되나요? 3 곱하기 9분의 8이니까 3분의 8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해갖고 알파 베타. 이 베타가 어떻게 되죠? D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A점과 B점의 x좌표의 곱을 구하는 거죠. 결국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나요? 7분의 3 곱하기 3분의 8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7분의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A분의 B인데 A 플러스 B는 7 더하기 8이니까 15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 D가 좀 썰렁해요. 썰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14번은 자, px 마이너스 x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3이니까 요 놈으로 나눠 떨어져. 그리고 3차식이니까 여기에 1차식이 있을 텐데요. 자, 그 다음에 1 빼기 2px가 그럼 여기서 1 빼기 2px를 만들어도 되는데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도 1차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1차식을 결정하고 가는 것보다 이거를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잡읍시다. 그쵸? 그래서 내가 a, b를 결정하면 px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p2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위쪽에서 이 식에서 힌트를 내가 p에 대한 힌트가 두 개를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x 대신 3을 대입하면 p3 빼기 3은 0이니까 p3이 3이고요.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p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이 식에다가 요거를 다 반영을 해서 a, b를 결정하면 되겠네요. 3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 곱하기 p3 3 빼기 1의 제곱은 4죠. 그리고 여기는 3a 플러스 b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3이면 3이 6 얼마가 되죠? 3이 6이어서 1 빼기 6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는 12a 플러스 4b 이렇게 씁시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빼기 2 곱하기 p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마이너스 1 빼기 1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b가 3이 되네요. 그대로 써볼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빼야 되겠네요.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16a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어디다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럼 3은 2 더하기 4분의 b니까 b는 또 4분의 1이네요. 자, 그래서 1 빼기 2px가 어떻게 된다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p2를 구하래요. x 대신 2를 대입하면 되겠죠. 1 빼기 2p2가 2 빼기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나요? 그럼 2p2는 1 플러스 4분의 3에서 4분의 7이 될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p2는 8분의 7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조금 귀찮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자, 15번 한번 가봅시다. 15번 보면 처음에 볼 때 좀 겁이 나게 생겼어요. 생겨먹은 놈인데 어떻게 하지? QX를 구해야 되나? QX가 3차 다항식인데 구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내가 XX 플러스 2라고 하니까 양변에 x 대신 0을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죠. 0을 대입하면 q 뭐가 되죠? 0을 대입 q1의 제곱이나요? 그리고 q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빵이 됐어요. 야, 근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빵이 되니까 결국 q1도 q 마이너스 1도 빵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q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는 q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나요? 이것도 0이니까 q 마이너스 1도 0이고 q 마이너스 3도 0인 거죠. 자, 그러면 qx가 벌써 힌트가 3개가 나왔네요. 0이 되는 게 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qx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qx가 결정이 나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한 거고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p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위의 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q0의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2의 제곱인가요? 이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Q0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Q0을 구할까요? Q0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Q-2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3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18이 될 거고, 여기도, 아니,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 여기도 9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니까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다음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16번으로 가봅시다. 16번은 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죠. 이 지 빼기 1분의 지바가 실수일 때. 자, 이게 분명히 복소수예요. 지가 복소수니까 얘도 복소수일 때인데 복소수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했는데 그게 실수가 된대요. 그러면 실수의 켤레는 뭐가 되죠? 실수의 켤레는 실수로 동일하다. 이걸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지 빼기 1분의 지바하고 요놈 전체의 바를 씌운 게 동일해요. 전체의 바는 근데 각각의 바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죠? 2지바 빼기 1 여기는 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곱하면 2지바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지바가 되죠. 얘는 2지의 제곱 빼기 지가 될 거니까 자,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면 지의 제곱 빼기 지바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지 빼기 지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얘를 합차로 정리할 수 있죠? 지 빼기 지바 지 플러스 지바 빼기 지 빼기 지바는 빵이니까 지 빼기 지바 이렇게 묶어내면 2배의 지 플러스 지바 빼기 1이 0이니까 사실 얘가 0일 수는 없죠. 얘가 0이라고 하면 지하고 지바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럼 지가 A, B가 0이 아닌 실수라 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허수니까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지 플러스 지바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 플러스 지바는 2A죠 실제로. 왜? 지를 A 플러스 BI라고 얘를 A 빼기 BI라고 하면 2A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4분의 1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G가 사실 4분의 1 플러스 BI 이런 꼴이 됐던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OX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G 플러스 G바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죠. 자, 그리고 선생님 얘기했죠. 이게 실수면은 그놈의 켤레, 이게 전체 켤레죠. 켤레도 실수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G바가 바분의 1을 얘기했는데 이게 G예요. G바는 4분의 1 빼기 BI죠. 그러면 이거 지지바는 어떻게 되죠? 16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나요? 자, 그럼 이건 분명히 이게 16분의 1이고 얘는 양수. 이게 0은 아니고 양수예요, 양수.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얘는 16분의 1보다 큰 거죠. 그럼 이놈의 역수는 어떻게 되죠? 지바분의 1은 부등호가 바뀌면서 16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리을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리을이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G 플러스 G분의 1이 실수래요. 이게 실수가 되면 요놈의 켤레 G바 플러스 G바분의 1도 똑같은 거예요. 실수니까 같은 거예요. 아예. 그럼 얘 왼쪽으로 넘어가면 G 빼기 G바가 되고 또 G분의 1 빼기 G바분의 1. 자, 이게 0인데 얘를 정리해 볼까요? G 빼기 G바가 될 거고 얘는 G지바로 통분하면 G바 빼기 G가 되니까 이게 0이라 했으니까 G 빼기 G바로 묶어내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빼기 G지바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얘는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이죠. 결국 G지바는 얼마야? 1이 되죠. 근데 G지바가 뭔가 한번 봐봐요.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했어요. 그럼 뭐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나요? 이거 1이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될까요? 자, 17번으로 가봅시다. 자, 하나하나가 조금 뻐근하죠? 뻐근한 문제예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7번도 그닥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fx하고 gx하고 같은데 서로 다른 두 정수근 mn을 갖는다. 근데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 두 근의 차가 7이라는 거죠. 이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죠? x 빼기 2,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5, x 빼기 5. 그러면 근이 실제로 마이너스 5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2가 있고요. 또 5가 있죠. 근데 차가 7이 되려면 근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fx를 내가 fx를 요놈 두 개로 잡으면 gx가 요게 될 거고요. 근데 사실 fx, gx 어떤 게 돼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같은 관계니까 이걸 이렇게 이걸 fx라고 잡으면 반대가 gx가 되고 요걸 fx로 잡으면 반대가 gx가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fx를 내가 px 플러스 5 x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gx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차의 수가 1이니까 여기는 p분의 1이 될 거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게 바뀌어도 되고. 근데 그 관계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fx는 gx의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질 때 그거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fx, gx 이게 양수라고 하면 얘도 양수죠. 근데 이게 폭은 다를 거예요. p가 1은 아닐 거니까 폭은 1이 될 수도 있는데 1이 아니라고 하면 폭은 다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얘랑 지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거 폭이 좀 더 가팔라서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만나는 근은 무조건 하나는 이 fx하고 gx하고 만나는 근은 항상 이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죠. 그 사이에 있는 정수근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뭐 m이라고 하면 m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1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n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먼저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fx는 gx라고 했으니까 fx는 gx, p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p분의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아서 양변에 일단 p를 씁시다. p를 곱합시다. p제곱이 될 거고 얘 전개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까요? 맞죠? 자, 왼쪽으로 넘어가면 p제곱 빼기 1 x의 제곱 그 다음에 3p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p제곱 플러스 10 그럼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요놈의 두 근이 mn이라고 그랬으니까 m 더하기 n은 일단 p제곱 빼기 1분의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p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m 곱하기 n이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런데 m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0, 1이니까 m이 마이너스 1이면 n은 뭐가 되죠? 10이 되죠. 근데 m이 0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1이 되면 n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m 플러스 n은 n의 절대값은 9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답은 9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18번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도 고쟁이를 보면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문제를 잘 관찰을 해보면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fx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두 개는 합동인 놈일 거고요. 왜? 이차의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으니까 합동인 이차 함수예요. 얘는
축이 x는 a고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하나는 축이 마이너스 2a죠. 여기는 마이너스 a였는데 마이너스 2a 뭐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양수라면 선생님이 왼쪽에 공간이 없어서 여기를 2a라 합시다. 그래도 상관없죠. 자, 그리고 5a제곱 플러스 b가 요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a제곱이었죠. 여기는 5a제곱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폭이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만나는 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만나는 근이 아무리 이 교점의 y좌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꼭지점의 이 y좌표 얘보다는 크거나 클 수 없죠. 그러니까 y좌표가 얘보다는 그러니까 교점을 우리가 f 베타 여기를 이거를 만나는 걸 이걸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f 베타는 아무리 커도 뭐가 돼요? 5a 제곱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잠깐만 5a 제곱이 아니죠? 쌤 실수. 4a 제곱 플러스 b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죠? 4a 제곱이 돼야 되죠. 4a 제곱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4a 제곱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리고 요 값 F알파, G알파라고 할까요? G알파? G알파는 마이너스 A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번 봐봐요. F 베타에서 G알파를 뺐는데 그게 5A 제곱 플러스 B라는 얘기는 요놈과 요놈의 차 아닌가요? 이게 관찰이 되는 순간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얘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느냐? 지금 보면은 이게 딱 꼭지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 꼭지점을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고 다른 놈도 반대 놈도 내가 그린다 그러면 요 점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게 알파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이게 베타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반대로 이게 베타가 되면 이게 알파가 되고 그쵸?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빼면은 a죠. 이게 3이니까 a가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차가 3이니까 이렇게 a가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a가 3이 되면은 일단은 fx는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gx는 어떻게 되나 하면은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3, 3은 9, 4, 36 플러스 b인데 이게 또 어디를 지나야 돼요? b가 gx가 이 gx가 요 꼭지점 지나야 되죠. 이 gx가 어디를 지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를 지나야 되죠. 자, 그러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 9가 될 거고요. 플러스 36 플러스 b가 되니까 일단 b는 마이너스 36인가요? 자, 그래서 a분의 b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가 얼마였죠? a가 3이었죠. b는 마이너스 3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것만 관찰이 됐으면 서로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것만 관찰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관식을 끊어서 풀겠습니다.